자, 1154번이에요. 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이너스 1,5를 지나고 직선 다음 직선과 기울기가 같다. 얘는 무슨 조건을 준 거냐면 기울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하나 준 거죠. 자, 우리 외웠던 공식 중에 자, 뭐가 있었어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하나 알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고등과정의 곱셈 공식 같은 거니까 적극적으로 쓰자라고 했었지. 자, 그럼 기울기 같은 거니까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에서 y는하고 정리해서 기울기 찾는 건 알잖아. 자, 말로 해도 될까요? y는 어떻게 되죠? 3x 플러스 뭐시기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럼 기울기가 3이니까 자, m에다가 3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5니까 x1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1에다가 5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 3x 마이너스 y 더하기 8은 0 이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a, b를 찾으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자, 8이 되죠? 그럼 제곱한 거 더한 거니까 65라고 그냥 넣어서 자, 정말 안 어렵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 원래 정리해보고 자, 앞에가 평면좌표였다 보니까 보통 뒷단원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은 매분점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와요. 왜? 아무래도 좀 귀찮죠 이렇게. 그렇지? 지나는 점을 떡하니 준 거는 쉬운 거고 자, 2대3 내분점 이렇게 하나 좀 귀찮게 조건 하나 주는 거란 말이야. 자, 2대3 내분점 찾아보자. 계산은 뭐 할 수 있겠죠. 자, n 플러스 n분의 자, mx2 다음에 nx1 그럼 마이너스 6되죠? 자, 그 다음에 my2 그 다음에 ny1 그럼 14 곱하기 3이니까 자, 42 이렇게 되지. 자, 그럼 5분의 10인가요? 2 되고 자, 이거는 5분의 5분의 얼마냐? 30이니까 6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죠? 자,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지나간대? 마이너스 3,1을 지나간다.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야? 두 점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죠? 자, 식이나 한번 우리 읊어볼까? 뭐였어요? 여기에서 기울기 계산하는 조건 하나 추가되는 거였지. 자, 그래서 y-y1은 x2-x1분의 y2-y1에다가 x-x1 자, 여기 우리 정리했던 공식이었지? 자, 기억나야지 저번에 해보니까. 그리고 하나 언급했던 게 여기 있는 y1과 x1은 앞에 있는 점의 xy 좌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나는 점 중에 하나 넣으면 돼 라고 얘기했었다. 그냥 공식상 1번이라고 써있을 뿐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점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런 걸로 그냥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나는 그냥 여기 아니라 요거죠. 미안합니다. 자, 그럼 난 그냥 요거 갖다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y-y1은 자, 기울기는 뭐 그냥 계산하자. x-x1 하면은 마이너스 5고 자,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5니까 기울기 1이네. 안 써도 되지. 요거 1이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나 요점 갖다가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 그럼 x 마이너스 x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5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y는 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나오네. 자, 끝이에요. 답 쓰는 건 y는 이라는 이런 거 내가 표준형이라고 불렀었죠 저번에. 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는 0꼴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뭐 써도 돼. 자, 이런 걸 보통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었지. 자,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거 해볼까요? 그러면 자, 얘는 조건을 봅시다. 절편이 언급되어 있죠?
자, 우리 절편 관련된 공식 맨 마지막에 했었지.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일 때, 자,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이거 정리했던 거죠. 자, 근데 나와 있는 게 x절편이 y절편의 y절편의 3배입니다. 라고 한 거다.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해볼까? 얘가 3배잖아. 그러면 b의 3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3b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지 않나?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되는데 지나는 점을 줬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대입해야 되고 당연히. 자, 그래서 대입을 합시다. 3b분의 3이니까 b분의 1이고 b분의 4는 1 이렇게 되죠. 자, b분의 5가 1이 되니까 b가 5가 되는 거 맞니?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요게 y절편인 거지. 그러면 x절편은 요게 y절편. 그럼 x절편은 아까 3배였잖아. 3배. 그러면 15가 되겠지. 15. 자, 식세워봐 라고 했으니까 원래 니네가 외웠던 907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네.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상태로 해도 되고 쟤처럼 y는 하고 정리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근데 보통 그냥 절편 관련된 문제는 해설지에도 그냥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쟤 참고만 하십시오. 자, 다 적었다. 자, 다음 거. 4번 유형은 중학교 2학년 문제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한 조건. 이거 완전 내신 문제죠? 자, 뭐였어? 가볍게 이해만 하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두 점끼리 기울기를 계산했을 때 기울기 값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값이 나왔어야 됐지? 물론 첫 번째 점과 세 번째 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해도 똑같은 값이 나왔어야 됐죠? 그래서 계산할 때 니는 어떻게 했냐? 기울기 관련된 식을 2개 만들었을 때 서로 같다라고 식을 만들었었단 말이야. 자, 풀기도 참 애매한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뭐 하나 해보자. 자,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세 점이 만들었을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건 이런 얘기죠. 세 점이 한직선상에 있으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근데 이 문제는 네? 몇 번이에요? 아, 번호 안 써드렸군요. 이거다. 미안해.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세 점 한직선 위에 있을 때 찾아봐 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중인 문제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A점하고 B점하고의 기울기를 계산을 했어. 얘에서 얘 빼자. A점에서 B점 빼고 A점에서 B점을 뺐어. 이게 A, B 사이의 기울기죠. 그 다음에 BC 갖다가 해볼까? BC.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 빼기 얘 하면 마이너스하고, 자, 얘에서 얘 빼면은, 자, 1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자, 됐나요? 그러면 A, B 사이의 기울기, BC 사이의 기울기인데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지. 해야지. 자, 됐나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자, 이렇게 곱해야 될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자, 인수분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A 값이 1 또는 11이지. 자,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12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물론 근각의 세열 관계 해도 되겠죠. 왜? A와는 2차 방정식이야. A 값의 합을 물어봤잖아. 맞죠? 자, 따라서 두 분의 합공식은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그래가지고 12입니다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다. 됐나요? 자, 답은 5번. 자, 365번은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닌데 선생님이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서 별표를 하나 쬐끔하게 쳐놓자. 왜 그러냐면 평균좌표 지도 나가면서 선생님이 가장 많이 어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들아 중학교 도형 못하면 여기 힘들어.
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사실 1165번도 중학교 도형에 대한 개념이 확 잡혀 있으면 10초도 안 걸려요. 사실 푸는 게. 근데 뭐야? 이렇게 되는 순간 못 푸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 자, 그럼 얘기를 좀 우리 잠깐 중학교 2학년 얘기를 거슬러보려고 하자. 자,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중에 평행사변형 니네 시험 공부했을 때 이런 거 혹시 기억날까? 자, 이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내가. 자, 평행사변형인데 적을 필요는 없고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건 알잖아. 그랬을 때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임의의 직선 하나를 딱 그렸어요. 응?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예를 들어서 24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 계산하세요 라고 나오면 이거 답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변형이 많이 돼서 나오는데 그냥 간단한 거예요. 저 파란색 부분의 넓이 뭔지 계산할 수 있을까? 중위 문제예요. 반 같죠? 왜 반일까요? 눈대중을 하지 말고 왜 반이야? 맞았어. 뭐야? 맞아? 근데 왜 반이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보진 않을 텐데. 맞아. 합동으로 했어. 누구랑 합동이야 그러면?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봐봐. 그래 긍정적이야. 얘랑 합동이에요. 왜일까요? 무슨 합동일까요? 그렇죠. ASA 합동이죠. 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니까 그 길이 똑같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엇각인 거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랑 무슨 각이죠? 꼭지각이지? 그럼 한 변과 양 끝각 같으니까 합동 맞네요? 중위권하고 얘들아. 근데 합동이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잖아. 그럼 파란색 부분에서 이 빗금친 것만 가위로 오려. 여기다가 갖다 붙여. 그럼 뭐가 만들어져? 이렇게 생긴 삼각형으로 바뀌는 건 이해됐어? 조각 맞추기 한 거야. 그럼 녹색 삼각형은 전체 반이면 알잖아. 그러니까 반이야. 자, 이해하는 거야. 자, 그럼 이것의 실전적인 가치.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 정말 똑바로 했었어야 돼요. 나를 만났어야 돼요, 사실은. 저번부터 얘기하는데. 자,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도 공부했었다. 그때 막 평행사변형 먼저 공부한 다음에 처음에 나왔던 게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막 이런 거 공부했었지. 그래서 뭐 순서도처럼 나와가지고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자, 그 다음에 뭐 직사각형,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정사각형 이렇게 그림을 안 했어. 글씨로 했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안 썼군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사각형. 자, 이런 식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던 걸 니네가 시험 문제도 풀어가지고 시험 공부를 했었을 텐데, 그럼 이거 왜 공부했는지 알겠냐? 니네 당시에 이거 왜 공부했어? 일단 좀 처음 개념 공부할 때 평행사변형에서 특정 조건이 추가돼서 마름모가 되고 특정 조건이 추가돼서 직사각형이 되고 막 이런 거 증명하고 공부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뭐 추가돼서 마름모가 되는지 기억나? 몇 개 있었어? 내가 두 가지로 얘기했구나. 뭐 기억나냐? 평행사변형에서 하나 묻자 그래. 평행사변형에서 무슨 조건 추가되면 마름모 돼요? 그렇지. 대각선의 수직이다. 네 변의 길이가 같다도 맞는데 교과서에는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 나와 있었어. 왜 그런지 증명도 교과서에 다 돼 있었단 말이야. 뭐 그걸 다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걸 공부했었다고요. 그러면 그냥 사각형에서 사다리꼴이 되려면 한 쌍이 평행하면 돼. 사다리꼴에서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하면 돼.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자, 뭐 그렇다 치자. 그러면 니네가 아니 공부라는 게 사실 수학이 그렇잖아. 수학이 2학년 거 잘해놔야지 3학년 거 잘 된다는 건 니네가 당연히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좀 알고 넘어갔어야 된다. 이거 왜 공부했을까? 이 과정을 왜 공부했을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생물로 따지면 진화하는 거야. 그냥 사각형에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끝판왕 이런 식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가 레벨이 제일 높아. 그럼 얘랑 싸우면 이겨 안 이겨? 당연히 이기겠지. 게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얘랑 싸우면 이기겠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는 하위 개념에 있는 녀석들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만 얘기해볼까?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 부를 수 있죠. 왜? 네 변의 길이가 같잖아.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죠. 왜?
내각이 모두 90도잖아.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 한 쌍이 평행하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근데 반대로 사다리꼴이 전부 다 정사각형이야?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지. 훨씬 많지. 그러니까 얘가 더 위의 개념입니다. 자, 이해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거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알았냐? 니네 지금 고등 도형하잖아. 중학교 도형에 대한 개념이 딱 잡혀 있어요. 자,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왜 얘기했는지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야, 이 문제의 최종적인 가치는 이 주황색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고 있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 무조건 전체 넓이 반으로 쪼개. 이게 이 문제의 가치야. 여기서 좀 더 비스듬하게 그려도 똑같다고. 무조건 반으로 쪼개져. 어디 지나갈 때? 대각선의 교점 지나갈 때. 알겠어? 알겠어? 자, 내가 방금 말한 거 우리 짬뽕 시켜보자. 평행사변형에서 이 성질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그 녀석보다 상위 개념. 자, 평행상위변형보다 상위 개념은 얘죠. 그럼 이 세 녀석도 이 성질이 성립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해. 왜? 위의 개념이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위에 있는 녀석들은 하위 개념에 있는 성질을 다 갖고 있다며. 그게 도형 자체 성질뿐만 아니라 문제 풀 때의 성질도 다 적용돼. 이런 건 못 들어봤을 걸 아마. 2학년 때 내신 대비할 때 내가 정말 많이 떠드는 건데.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정사각형이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선분을 딱 그으면 얘도 전체 넓이 어떻게? 반으로 쪼개. 어디 지나갈 때? 대각선의 교점 지나갈 때.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자, 결론. 상위 개념은 하위 개념에서 풀었던 문제풀이 성질과 도형의 성질 다 갖고 있어. 자, 증명해준 거야,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이걸 왜 떠들었을까요? 이거를 니네가 숙지를 했다면 이 문제는 내가 아까 10초 컷이라 그랬잖아. 자, 직사각형이래요. 넓이를 2등분한대요. 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보다 상위 개념이죠. 그럼 아까 말했던 대각선의 교점 지나면 넓이 반으로 쪼갠다.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자, 따라서 요 직사각형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 무조건 반으로 쪼개. 증명 끝났어.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 여기 지나고 원점 지나가면 나 파란색 이 직선 찾아볼래? 이거란 말이야. 이해했니? 자, 됐어요? 중학교 때는 이런 풀이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거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은 어떻게 찾아요?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 아니시니? 중점 계산하는 건 평면좌표 개념이지? 맞냐? 자, 그러면 1하고 5의 중점 찾으면 되니까 3이다. 더해서 반 나누는 거였죠, 중점 공식. 그 다음에 1하고 4 더해서 반 나누면 2분의 5죠. 자, 그래서 3,2분의 5를 지나면서 원점 지나는 거니까 자, 그냥 뭐 하면 되겠냐?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ax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자, 3,2분의 5 지나니까 뭐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a는 6분의 5 나오지? 자,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물어봤으니까 a 값이잖아, 기울기. 그래서 6분의 5가 답입니다. 자, 요거 두 개 왜 얘기했는지를 좀 느끼고 넘어가자, 우리. 알겠지? 알겠지? 하나 잠깐 응용하면 그냥 요거 필기하고 뭐 어차피 우리 책에 숙제 안 하니까 옆에다가 하나 적어놔. 일단 필기 원래 해봐요. 하나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뒤에 있나 이게? 잠깐만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게 없구나. 자, 다 적었어요? 응, 빨리 적게. 자, 옆에다가 그냥 하나 그려놔. 새까맣게. 지금 말하는 거에 운명이야, 그냥. 자, 뭐냐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을 다 넓이를 2등분해야 돼. 그럼 어떻게 문제 푸는 겁니까? 물론 구체적인 문제는 좌표가 다 나와 있어. 근데 그냥 설명만 할 거야. 그럼 아까 말한 것에 대한 응용이라 했잖아. 어디 지나가야 돼요? 대각선이 교점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좌표가 나와 있으면 교점의 좌표 얘처럼 찾을 수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의 좌표 찾을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직선은 이번에는
얘와 얘를 지나가는 얘처럼 생긴 노란색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돼요. 그럼 이 문제의 응용인 거 알겠어? 알겠니? 자, 좌우지간 평행사 변형보다 위의 개념이면 이 문제 풀이하면 되는 거야. 자, 됐죠? 그래서 이 문제 약간 응용인데 여기 이 책에는 없네. 라이트 셀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거 그림 하나 그려놓자. 알겠죠? 두 직사각형의 말로 할까? 대각선의 교점을 이루면 된다. 라고 그냥 정리만 해놓으세요. 선생님, 화장실은 별로 갔다가 다음 거 풀어야 돼. 자, 6번 유형은 안 풀 거야. 이건 그냥 완전 중요 문제라서 니네가 해오시고.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은 아까 요번에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건 넘어가고. 자, 9번, 10번, 11번까지는 대조가 아니라 12번까지죠? 아니, 13번까지죠? 내가 아까 13번까지라고 얘기했는데. 맞지? 하나씩 좀 풀어보자. 자, 노트 정리한 거다. 수직인 거 나왔다. 요거 합시다. 자, 고은이 올 동안 잠깐만 풀어볼까, 이거? 책에다 지금 풀어볼래? 자, 18번 잠깐 풀어볼까? 자, 얼른 들어. 자, 78번 해볼게요, 바로. 고은아 앞에 유형 6번은 완전 중위 문제라 건너뛰었어. 그냥 네가 해와야 돼. 자, 하자. 수직일 때 우리 저번에 표준형 버전과 일반형 버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반형 버전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표준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성질을 증명해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물론 일반형 버전은 a 곱하기 a 프라임 b 곱하기 b 프라임을 하면은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은 해드렸는데 뭐 몰라도 돼. 이거 사실. 근데 난 굳이 외워서 쓰겠다. 막지는 않을게요. 상관은 없어요.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y는이라고 정리가 안 돼 있죠. 다 일반형이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좀 편하기는 해. 몰라도 된다고. 자, 어쨌든 이대가 알잖아. 그럼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나도 안 해보고 그냥 했다니까. 기울기 찾는 게 뭐 힘들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만 찾아봐. 자, y나고 붙이면 마이너스 a가 기울기잖아. 그치?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b잖아. 자, 곱해서 마이너스를 다니는 건 실전적인 감각. 어떻게 하기로 했죠? 분자분모 뒤집고 부호를 뒤집으면 똑같아진다라고 했지? 그럼 얘를 분자분모 뒤집고 부호 뒤집으면 a분의 1 되는 거 맞니?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요.
자, 이게 계산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정리하면은 A 곱하기 B가 2가 되네. 자, 이게 좀더 나와. 선생님도 해보니까 뭐 굳이 이거 몰라도 되나. 자, 그 다음에 평행 나왔어요. 얘랑 얘랑 평행이야. 요렇게가 평행이야. 그럼 평행인 거 따지는 거는 분수세개 만드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 정리해드렸죠. 자, 어떻게 했어?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그냥 항상 순서대로 쭉 써주는 거였죠. 자, 요렇게 써주는 거였죠. 그랬을 때 평행일 때는 어떤 조건이 성립했냐면, 자, 요거랑 얘랑 같다가 기울기 같다는 개념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여기는 등호가 없었지. 왜? Y절편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등호가 없는 건 Y절편 다르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좌우지간 요거 같다를 일단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B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말한 게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봤어요. 자, 뭐가 구하면 되냐?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물론 얘랑 연립도 할 수 있지. 우리 다 여러 가지 방법이 공부했죠, 여러분. 이거를 B 대신에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직접 찾아도 돼. 근데 얘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그냥 풀 수가 있지. 이렇게. 자,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답이 나오잖아. 굳이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3에 두고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5 나온다. 2번이네요. 자, 막 이렇게 무게감 있진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자, 그 다음에 1181번은 별표를 좀 쳐놓고 고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오늘 안 풀어줄게. 자, 위에 걸 하려고요. 고민하는 문제. 그리고 미리 얘기하면 1191번도 별표 치자. 이것도 고민 한번 해보자. 자, 알겠지요? 별표 쳐보고 1187은 할 거야. 이따가 내가 해줄게. 이거는. 자, 보자. 1180번이죠? 자, 일단 의미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세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세직선이잖아. 그럼 교점이 딱 두 개만 생겨야 되는데 그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교점이 총 세 개잖아. 이거 말고 두 개만. 그럼 언제 교점이 두 개일까 한번 생각하면 되겠다. 자, 이러면 되지 않냐? 일단 두 직선이 평행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가 평행하지 않아야지 교점 두 개 되겠지. 딴 건 있나 근데? 없지 않니? 그치? 내가 보기엔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 자, 그럼 초점은 뭐냐면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을 평행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죠. 자,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평행하다는 거는 사실 기울기랑 연관이 좀 있지 않나? 기울기가 같아야지 평행하다는 우리 알기로는.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를 찾아봐. 다 정리할까? 자,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4고, 자, y는 2x 플러스 2분의 1이고, 자, 얘를 일단 냅두자 일단. 그러면 얘랑 얘는 절대로 평행할 수 없죠. 기울기가 다르니까. 그럼 둘이 평행한 경우의 수는 제껴. 그럼 첫 번째, 얘랑 평행할 때 먼저 생각해봐야 되겠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오잖아. 아, 이거 정리해야겠네. 그냥 하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ax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얘랑 평행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요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랑 같을 때라가 되겠다. 그러면 a가 15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랑 평행할 수도 있잖아. 자,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a가 기울기가 2가 될 수도 있지. 자, 따라서 a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라고 나오네요. 자, 모두 구하시니까 이거 두 개가 다 되겠네. 자, 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적으면서 들으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1181번을 별표치라고 한 게 여기에는 없는 함정이 1181번에 있어. 그거를 좀 생각해보라고 내가 일부러 불러준 거거든. 그러니까 풀 때 완전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요거 참고해서 1181번 잘 고민을 해봐.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11번 요형은 안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문제거든요. 안 할 거야. 그럼 딱 봐도 이건 다 그냥 중2 내신 문제. 안 할 거야. 자, 수직인 거 같이 해보자. 1187번. 자, 이거 잠깐 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볼래? 그림 그릴 동안 잠깐 봐. B 플러스니까 뭔가 좀 있겠지? 어려운 게. 잠깐 고민해보세요. 조금 난해한 문제야. 처음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해볼게요. 일단 그림을 분석해야 돼. 저 H를 찾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야 할까? 사실 거기에 대한 힌트가 다음 유형 있죠?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노트 정리할 때 맨 마지막 예제로 내가 하나 풀어줬었는데 혹시 기억할까? 자, 잠깐 기억을 떠올려보자. 저번에 했던 거. 선분 AB를 수직 이등분하는 이 주황색 직선을 분석하는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처음 두 번째, 이 녀석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가야 된다 했었죠. 네, 수직 이등분이니까. 자, 보나 잘 보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직이니까 관계가 AB 선분하고 주황색하고 관계가 수직이잖아.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 관계. 자, 그럼 우리가 암기했었던 그 기울기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직관계의 기울기를 써가지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나가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볼게. 여기가 거기 문자가 A죠. AH 선분처럼 그려져 있지만 나는 그냥 이걸 그냥 쭉 직선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분석. AH를 지나가는 직선과 문제에 그려져 있는 직선하고의 교점이 H지. 자, 근데 우리나라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뭐였어? 연방의 회였잖아. 맞나? 이해됐나? 그래서 나는 이걸 할 거야. 일단 선분 AH를 의미하는 직선을 식세울 거야. 근데 조금 다른 건 있어. 얘는 수직 이등분이잖아. 근데 얘는 수직은 맞지만 이등분은 아니죠. 좀 조건이 달라. 근데 비슷하다고. 그럼 이 녀석을 분석해 볼게. AH를 지나는 직선은 형태가 첫 번째는 수직이지. 누구랑? 얘랑 수직이지. 얘랑 수직이지. 그러면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그냥 한 큐에 계산할 수 있다고. 빨리 계산하는 거 공식도 얘기해줬잖아. 얘의 기울기가 이거죠.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찾는 건 분자분모 뒤집고 부호 뒤집는다. 얼마? 마이너스 3이지. 별거 없어. 알았냐? 수직인 거 별로 안 어렵다 문제가. 자, 두 번째. 이등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점을 지나지는 않지만 지나는 점을 떡하니 주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3,4를 지난다. 분석 다 했어.
야, 그럼 조건 보자. 무슨 식 써야 돼? 우리 암기했던 직선의 방정식 공식 중에서 기울기랑 지나는 점수 썼으니까 y-y1은 n 곱하기 x-x1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y1은 기울기에다가 x-x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냥 식 세우기가 아니라 저거 그냥 중간 과정이지. 자, 그럼 y는 하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x 자 마이너스 5인가요? 그쵸? 자 그럼 이게 뭐야? 수직인 직선 요거 찾아요. 요거 자 최종 결론은 뭐 하면 되겠까? 이거 일교수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자 됐니? 좀 손이 많이 가지? 근데 원리가 이거랑 조금 비슷하다는 거 알겠죠? 분석한 걸 좀 이해하자. 알겠나? 수직이면서 어디를 지나가? A점을 지나가니까 기울기를 수직 조건으로 찾고 지나는 점 이용해서 식 세우기 한 거야. 자, 훈련이 좀 되면 여기 별로 안 어려워 사실. 어려운 건 사실 월해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이에요. 자, 그럼 연반 푸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하고 1 나옵니다. 자, 다음 거 풀고 얼른 찾다고 하자. 자, 다 썼어요? 해보자. 자, 안 어려워 이거는.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절편이죠. 절편을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딱 요 개념이지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 자, 그대로 하는 거야. 뭐부터 찾을래? 절편을 일단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 자, y에다 0 집어넣으면 x절편 8 나오고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죠? 됐나? 자, 그냥 뭐 그림이나 간단하게 그려볼까? 자, 8이고 마이너스 4야. 이렇게 이은 이 녀석을 수직 이등분하는 거 찾아봐. 자, 이런 거겠네. 대충 그려봤을 때. 자, 됐어요? 그러면 아까 한 대로 해보자. 저 녀석은 첫 번째. 중점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중점 찾는 거지. 자, 계산할 수 있겠어? 써볼까? 자,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x좌표는 더해서 반 나누니까 4고 더해서 반 나누니까 마이너스 2다. 자, 이거 지나가. 굳이 따지면 여기겠죠. 두 번째 어디? 자, 수직 관계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수직인 거 써먹어야 되지. 자,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분자 2분의 1 기준으로 분자분모 뒤집고 부호 뒤집고 그럼 마이너스 2 되지. 됐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또 기울기 음수잖아. 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자, 요점 지나가니까 자, 똑같죠? 기울기와 지나는 점 적혀 있으니까 이 공식이지. 반복적인 거 알겠어요? 자, 그럼 해보자. y 마이너스 y1 그럼 플러스 2가 되죠. 기울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정리만 하면 답 나오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6이군요. 자, 이게 답이다. 됐다.